자, 우리가 앞서 이제 에코 시스템, 에코 서비스죠.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와이어샥으로 그 내용도 좀 확인을 했고요. 그 소켓이라는 게 이제 그 본질이 파일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파일에 대한 입출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버퍼를 사용하죠. 그래서 버퍼드 IO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소켓도 마찬가지죠. 예, 프로세스라는 어떤 입출력의 주체가 있는데 이 입출력의 주체가 이 소켓에다 대고 정보를 write하죠. 근데 write라고 안 하고 그땐 send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소켓에는 이제 버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버퍼가 붙어 있는데 이 버퍼가 입력하고 출력용으로 두 개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고 아웃풋 버퍼가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웃풋 버퍼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write가 일어났을 때, 즉 여기서 소켓이니까 write 대신에 이제 send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뭔가 정보를 네트워크로 보내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write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지금 우리 에코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을 어떤 그 배열에 담았죠. 그게 이제 SZ 버퍼라는 배열이었는데 이름이. 그러면 얘가 이제 선언된 거는 대략 이제 사이즈가 128바이트만큼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고 문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요 버퍼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요 버퍼 1번에다가 대고 헬로우라고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이 변수, 즉 SZ 버퍼가 메모리의 주소죠. 이걸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서 이 소켓에 write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hello라는 게 이 아웃풋 버퍼 쪽에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write를 해서 이쪽으로 저장이 된 다음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세그먼트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IP 수준, 즉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단위는 이건 패킷이죠. 이 패킷이 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품어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인캡슐레이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킷의 최대 크기가 얼마냐면 1500바이트예요.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제 작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MTU인데 이런 정도의 데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다라는 얘기 왜 하냐면은 이 헬로우라는 겨우 5바이트밖에 안 되는 문자를 전송하는데 요 MTU라고 하는 게 1500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무슨 버스 같아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처럼 어떤 이동의 단위가 있는데 공간이 꽤 크단 말이에요. 헬로우 같은 5글자가 타기에는 조금 더 큰 여유를 자랑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패킷이라는 것이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요걸 이제 와이어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봐서 진짜로 이걸 뜯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는 요걸 가지고 와이어샥으로 패킷을 뜯어보는 것도 늘 함께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그냥 이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뭔가 고민만 하게 되고 그러면 이 TCP 수준에서 발생하는 좀 깊은 이론들을 내 눈으로 확인한다거나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이상한 현상이 났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패킷이라는 단위가 어떤 유통의 단위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단위 속도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BPS가 있고요, PPS가 있어요. 근데 BPS는 이제 소위 처리율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 얘는 비트 퍼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초당 비트가 어느 정도 날아가냐,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PPS도 속도기는 한데 얘는 개수를 얘기를 해요. 패킷의 개수요. 패킷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패킷을 몇 개나 보냈냐. 문제는 이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네트워크 공부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패킷이라는 게 만약에 이만하다 그러면은 얘가 헤더가 있고요. 이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헤더가 실어 나르는 페이로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헤더가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지금 TCP/IP잖아요. 이 두 프로토콜을 합쳐서 대략 용량이 40바이트 정도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겨우 5바이트를 전송하자고 일단 40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500원짜리 물건 샀는데 배송비 2,000원 나오는 꼴 비슷하죠. 이게 지금 배송비가 더 비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바이트를 겨우 5바이트 전달하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게 비효율적인데, 이걸 조금 비를 빼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버퍼 있죠, 버퍼. 이 버퍼 중에서 특히 아웃풋 같은 경우, 얘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최대한. 무슨 얘기냐? 버스가 예를 들면은 그 서울의 어떤 강남역 같은 데 가면은 광역버스들이 있는데, 얘가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다 타도 바로 출발 안 하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에 아직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사람을 더 채워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많이 보내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비트레이트를 올려야지 패킷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바이트의 데이터를 5바이트 잘라갖고 만약에 4개로 보냈다. 그러면 20바이트잖아요. 근데 20바이트를 보낼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패킷이 그래도 1500바이트 하니까 MTU가 여기다가 한 방에 그냥 20바이트를 다 담아서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5바이트씩 4번 보내면 패킷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무조건 꽉꽉 채워서 버퍼를 채워서 보내자라고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그게 이제 네이글 알고리즘입니다. 그 네이글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 네이글 나오면은 이제 별거 뭐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고요. 한마디로 이거 줄이자는 거예요. PPS 줄이자. 즉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어떤 뭔가 있다면 좀 한 방에 버스에 왕창 실어서 한 번에 보내자. 따로따로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네이글 알고리즘이고, 그런 알고리즘이 이 TCP 수준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이 뭔가 송신하려고 했을 때 혹은 수신하려고 할 때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수신할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채워져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소켓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꽉 채워서 한 방에 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들어왔다 해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버퍼드 IO의 핵심인데, 그 본질에는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보내자. 뭔가 신호가 왔다고 그때그때 반응하지 말고, 신호가 어차피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다 태워가지고 한 방에 보내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뭔가 올 때마다 자꾸 보내고 받고 이걸 반복하면은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니까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보내자라는 게 그 효율을 높이는 핵심이었는데, 요런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유로 버퍼드 IO를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사실 좀 이 알고리즘 얘기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타이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버퍼가 채워진대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쓰기를 하든 뭐 리드를 하든 이 버퍼가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TCP라고 하는 것의 임플레멘테이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CP 뭐 컴파운드 뭐 큐빅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수십 종이 있어요. 뭐 100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정도가 이제 뭐 윈도우가 컴파운드 TCP인가 아마 그래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TCP라는 어떤 논리 규칙 프로토콜이 구현되는 방식까지 어떤 RFC 같은 표준 문서에서 정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약은 최소화되어 있고 구현의 형태는 이제 그 각자 능력과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버퍼의 크기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소켓이라는 게 파일이고, 이 소켓이 있다면 얘가 파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풋 혹은 아웃풋 할 수 있는 버퍼가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의 크기는 얼마지? 라고 궁금하시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get 속 opt라는 함수가 있죠. 소켓의 옵션 값이죠. 요걸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랑 쌍을 이루는 게 이제 set 속 o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사실상 뭐 이름 그대로 하나는 설정을 가져오는 거, 하나는 설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버퍼 값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거를 지금 뭐 이런 식의 예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자, 지금 아까 방금 보신 그 코드 화면인데 이거 실행시켜 보면은 일단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네, 대략 한 64K 정도가 나오는데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좀 윈도우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설명하자면 또 긴데 운영체제 수준에서 뭔가 알아서 해주는 이게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저 숫자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윈도우의 경우 그렇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뭐 그것까지 또 내려가지 말고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 함수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많아. 네,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켓의 핸들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옵션들이 이런 게 있어. 어느 수준의 어떤 옵션을 알고 싶어? 여기서 레벨이라고 돼 있는데 레퍼런스 읽어보면은 뭐 여기 뭐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L3냐 L4냐 약간 그거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P 수준이냐 TCP 수준이냐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옵션명을 뭔가 지정을 해주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숫자로 되어 있죠. 그걸 지정해주면 그것에 따르는 값을 뭐 get은 이제 가져오는 거고 set은 이제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예제에서는 이게 이제 소켓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소켓 수준. 그런데 이게 소켓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파일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준에서 이제 입출력 버퍼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L4라고 해야 될지 L3라고 해야 될지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종류별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레퍼런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거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 또 다루려고 하는 게 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리시브 버퍼가 있고 샌드 버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토탈 퍼 소켓 단위로 이제 버퍼 스페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소켓마다, 그러니까 소켓이 10개 열렸다 그러면 그 10개의 소켓이 각각 고유한 이 버퍼를 따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켓을 100개 열었다 그러면 이 버퍼는 100개가 각자 따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신 거 따로 수신 거 따로가 있고 각자 있는데 방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64K 정도가 조금 넘었죠. 64KB 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값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버퍼 크기가 저렇구나. 뭐 어쨌든 또 이제 옵션 뽑을 수 있는 거 마저 좀 보면은 요거 특히 리유즈 어드레스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4가지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레퍼런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더 이것만 설명해도 딱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딱 요 정도 선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IPX 얘기도 나오는데, 뭐, IPX 프로토콜 요즘 누가 써요? 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해주네. 그런 거구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예제들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SDN에 매우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소개만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 입출력 버퍼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크기보다 그 존재 자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입출력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이 수준을 이론상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 이 설명이 이제 IO 버퍼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send 함수가 있고 그 다음 receive 함수가 있잖아요. 있죠? 얘네 둘은 과연 1대1로 매핑이 되나? 매핑이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강의도 그렇지만 아주 그냥 국룰이에요. 에코 서버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채팅 서버 만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1번 배우고 2번 배우고 이렇게 가다가 생기는 최대한의 어떤 그 인지 오류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방금 설명한 거예요. 보낸 거랑 받는 게 1대1로 일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보내는 게 5인데 받는 쪽이 128만큼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이 크잖아요. 얘는 작고. 그러면 5가 128에 담기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128을 보내는데 그걸 5로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 번 담아내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채팅이나 에코라든가 이런 예제들이 가변 길이 문자열을 다루는 건 좋은데 이 버퍼 크기의 문제, 즉 그 버퍼드 IO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념이 잘못 잡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설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 1대1로 매핑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 에코 예제 있죠? 이걸 뜯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론 설명 일단 여기서 끝내고 한번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